원래는 목표가 계속 1억이었는데 저번 달에 1억 천을 달성하게 되어서 이렇게 베트남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순이익은 한 3천에서 3,500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요. 줄은 1억 천. 저는 여기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돈을 쉽게 번다. 1, 2개월만 해도 뭐 매출 1,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숙소 너무 좋은데요? 숙소 이런 거는 얼마예요? 여기는 이제 성수기 때는 잘 모르겠는데 비성수 때는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호텔을 잡으신 거죠?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정수기 영업을 했다가 지금 이제 해외 구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프럭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정수기 영업이라는 게 정수기 교체해주고 뭐 그런 거 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촬영하는 곳이 베트남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해외에 오시게 되셨어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한 지 20개월 딱 돼서 저한테 또 개인 보상차 그리고 또 해외 구매에 대한 디지털 노마드를 다들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꾸러기님 근데 20개월 사업하시면서 어쨌든 목표 달성 보상으로 더 좋은 숙소 막 호화로운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초호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가성비 이제 호텔이고요. 또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돈을 또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또 사업이 커지는 만큼 또 사업에 나가는 돈도 많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가성비 모텔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대한민국 거의 뭐 상위 5%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이커머스 쪽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됐는지 좀 스토리가 궁금해요. 이전에는 정수기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인들 평균 월급 정도를 제가 벌고 있었고 근데 워낙 그 돈이 적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좀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아는 지인 형의 소개로 해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녔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박봉을 받으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차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사업이 지금처럼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집도 살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차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생각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 뭘로 바꾸시나요? 제네시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단 이걸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오바오,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국내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저희가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에서 대신 결제를 해서 중간에서 이제 마진을 챙기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상품이고 이게 원래 원가가 1,000원이면은 저는 한국 플랫폼에 이걸 3,000원에 올려서 이게 이제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중간에서 2,000원 정도를 마진을 챙기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을 몇 가지 정도 취급하세요? 8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 사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를 안고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재고를 다 쟁긴다고 하면은 엄청난 비용과 큰 창고가 필요하겠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딱히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창고나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8만 개를 취급하는데 그거 그냥 올리면 팔리나요? 그냥 올린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제 속신 방법과 정확한 업로드 방법으로 해야지만 물건이 팔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올리는지 좀 궁금해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은 일상에서 그냥 쉽게 구하는 상품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을 그런 것들로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베트남인데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진짜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 그 엔진 덮개 커버 이걸 이제 뭐 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할리를 원래 아는 상품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상품이 거의 80%고 그냥 아는 상품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상품을 어떻게 구해요 처음에?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예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하시는 분들의 마켓을 가고 그분들이 잘 파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보고 상품에 유사한 제품들을 찾아서 특징이나 아니면 좀 디자인이 다른 것들을 중국 타오바오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아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 셀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분은 그냥 특별하게 엄청 완전 잘하니까 이제 좀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꾸러기님도 영원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영원 초보 셀러분들에게는 고매출로 가려면 어떤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실제로도 강의도 해보지만 사람들이 배운 거를 3개월 이상을 꾸준하게 그거를 못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 2개월 하시다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은 이 사업의 스킬 또 이 사업에 대한 뭔가 흐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를 그 배운 그대로 해봐야지만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1,
2개만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1, 2개월 안에 매출 1000만 원이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매출 1000만 원이 사실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여러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돈을 쉽게 번다, 1, 2개월만 해도 뭐 매출 1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 사업이고,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러기님 지금 밖에 나오셨는데 노트북을 또 들고 나오셨어요.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금 카페 가서 일하려고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나왔는데도 또 이렇게 일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행 왔다 가서 또 놀 수만은 없고 또 한국에 있는 직원에게 또 일을 나눠주려고 카페 가서 일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디지털 노마드의 현실이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네. 성공했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많이 긴장했습니다. 묵직해. 와 이거 뭐야? 커피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 영수증을 그 사람들이 받은 거지? 그러면 내가 그 배대지에 내가 전달을 좀 할게. 오케이. 아, 꾸러기님 근데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케이스 부분이나 아니면 주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할 게 있으면은 통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화를 또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유심으로 해가지고 좀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전화 특성상 이제 해외 로밍을 해서 받는 거나 아니면 거는 거나 무제한으로 해서 여기 지금 여행 중입니다. 베트남에 이렇게 휴가 오셨는데도 결국 카페네요. 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다들 여행만 하실 줄 알지만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계속 일을 하고 봐줘야 되는 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세요? 직원들이 이제 하루에 업로드를 몇 개를 올려야 되는 그 양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그걸 분배를 하고 있고 또 주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업로드를 계속 해줘야 매출에 도움이 되나 봐요. 그게 100%는 그렇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지만 플랫폼에서도 그거를 이제 마켓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 달성해서 이렇게 베트남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목표 달성이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목표가 계속 1억이었는데 저번 달에 1억 천을 달성하게 되어서 이렇게 베트남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와, 1억 천이면 매출 자체가 대단한데요. 그러면 실례지만 마진율은 얼마나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률이 그 정도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순이익은 한 3,000에서 3,500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광고비, 그다음에 직원 월급, 프로그램비 이렇게 다 합치면은 빠져나가고 한 2,000에서 2,500 정도 제가 순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청년 그 종소세 감면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이제 종소세 감면을 받고 있고 순이익으로는 2,000에서 2,5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아, 또 이거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의심해서 인증 가능한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요. 줄은 1억 천.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게 5월 13일이잖아요. 5월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제 매출이 이제 430만 원. 와, 미쳤네요. 네.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월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 목표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목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꾸러기님 지금 일하신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어디 가시는 거세요, 다시? 지금 큰 변수가 생겼어요. 아, 왜요?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아, 그거 다시 또 숙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꾸러기님 또 다시 복귀하셨네요. 아, 네. 예, 다시 일하려고 숙소를 복귀를 했는데 첫 해외여행인데 나라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아, 밖에 너무 덥죠. 동남아가 이제 5월이면 제일 비수기거든요. 너무 더워서.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꾸러기님 그러면 지금 이제 매출 높으신데 아까 직원도 거의 없이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해외 구매 대행을 잘 보셔야 될 게 해외 구매 대행이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고 이제 뭐 신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변수들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떨어져 봤고 또 거의 매출이 반토막 난 적도 있고 아 내가 매출이 1억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직원을 많이 뽑지 않고 직원 한 명이랑 같이 최적화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매출 영원에서도 아침 9시부터 새벽까지 일을 했지만 매출 1억까지 안정화될 때까지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게 좀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화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 300 정도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간 투자해라 그런 게 있으실까요? 한 달에 사실 2, 300 정도 벌 거면은 하루에 이제 상품 수가 50개만 올려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5-6시간? 근데 이제 저처럼 고매출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적은 시간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순이익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은 그 순이익 1,000만 원만큼의 일을 하시고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지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2,500 버는 것 중에서 500만 원 정도는 뭐 직원 채용이나 알바 채용을 통해서 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도 또 궁금해요. 저희가 국내 물건을 사입해서 똑같은 물건을 판매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달 매달 다르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의 변수와 그리고 매달 매달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고매출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포장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경동택배로 넘어가는 일도 많은데 오히려 경동기사들보다도 제가 더 경동택배비를 더 잘 이제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쌓았거든요. 이거를 당장에 매출 5천, 3천 나온다고 해서 알바생을 맡겼다가는 매출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오더라도 물론 내가 사람을 쓴다고 하면은 몸이 편하고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지만 정말 해외 구매 대행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을 쓰다가 한두 달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폭락을 해서 사업을 접게 되는 지인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하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또 사입으로도 많이 넘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입도 또 진행도 해보셨고요. 제가 이게 두 개 다 해봤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오히려 사입이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싸고 가벼운 제품들을 이제 알리랑 테무가 팔기 때문에 사입은 오히려 그런 제품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 겹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해외 구매 대행은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해봤지만 지금은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조금 더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화가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거의 우리 유튜브에 한 서너 번 정도 출연을 하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을 너무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 구매 대행은 사업이라는 거 물론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실력이지만 그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고매출이라고 해도 사업을 쉽게 접는 분들이 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업무 보시는 거세요? 네, 이제 또 업무를 보고 이제 내일 직원들에게 줄 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베트남 안 오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